요즘에 가장 뜨고 있는 이제 2516, 2517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 모델이 개발된 배경은 뭐 아시겠지만 파비스 6곱하기4 밸류 이제 차량이 개발되면서 뭐 거의 모든 장비는 베이스가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이 트럭이 개발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최적화된 장비를 개발하는 순서로 가게 되는데, 파비스 밸류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였어요. 짧다는 거. 왜냐면 이 차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타이어가 315, 우리 그 25톤에 들어가는 큰 타이어고 뒤에도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베이스 타이어 뭐 스프링만 보면 과거에 9.5톤 이상 대형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9.5톤, 11.5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이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9.1m 이상 길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필요한 장비를 올리면은 좋겠지만, 우리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좁은 골목이나 이런 그 좁은 지역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대형차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차도 짧으면서 이 압축이 이제 고화중으로 나온 차가 개발되다 보니까, 야, 이거 크레인 여기다 올리면은 히트 치겠다 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제가 이 전 모델이죠, 2507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본사에서 막 개발회의도 참여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2507 모델이 한 약 2년에서 3년간 이제 열심히 또 전국에 판매가 됐고, 그거를 이어서 이제 후속작으로 2516, 2517 모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은 뭐 차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고, 요즘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2516, 2517이 2507 대비 뭐가 바뀌었냐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07 장비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 과거 영상 보시면은 뭐 넥센의 대우차에 올린 것도 있고 현대차에 올린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좋겠고, 2507 대비 이제 2517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가 바뀌었냐. 가장 큰 거는 대릭 실린더가 이제 붐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2507 전 모델일 경우에는 이 실린더가 붐 밑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붐 밑에서 올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지만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전고가 많이 높았어요. 우리 영업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전고지 않습니까? 이 차량과 장비에 대한 전고가 높아버리게 되면은 진입할 수 있는 현장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고를 낮은 크레인을 항상 원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그러면은 2516, 2517의 컨셉은 어깨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깨 쪽, 날개 쪽으로 실린더를 조인트를 해서 전체적인 전고를 낮추자 라는 컨셉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어깨핀을 적용함으로써 전고가 낮아졌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입니다. 펌프. 기존에 2507은 이제 80에 80 기어 펌프를 적용했었는데 2516, 2517 되면서 75에 75 피스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고객들이 아니 기존 거는 80cc인데 왜 신제품은 75cc냐,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어 펌프와 피스톤 펌프의 그 기계적 효율을 따지면은 피스톤 펌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비싸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스카이에는 이제 다 피스톤 펌프를 적용하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기어 펌프가 조금 소음에 대한 그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기어 펌프 좀 시끄럽다 라고 해서 대안을 찾다 보니 피스톤 펌프가 이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최소 원가는 100만원 이상 올라갔습니다. 피스톤 펌프를 더블로 적용하게 되면은 원가만 해도 100만원 이상 올라갔을 거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소음을 들어보니까 소음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컨셉에 잘 맞게 2507의 이제 단점을 잘 보완했다 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영업용 고객들이 대세로 사용하게 될, 그리고 현재 문의가 많습니다. 지금 그 안전투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들도 2516, 2517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달라,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507과의 뭐가 달라졌냐, 뭐가 개선이 됐냐, 이런 거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았고, 또 카탈로그를 제가 찍으면서 이번에 저희 고객도 카탈로그 그 영상 찍을 때 2516, 2517에 대한 좀 설명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린 거고요. 제가 마지막 그 끝까지 설명을 하고
요 제원표를 확대해서 보면서 제원표 보는 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제원인지 또 이 카탈로그를 볼 때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설명 안 드렸네요. 보조인치 256, 257에는 보조인치가 4톤이 적용됩니다. 4톤 4톤짜리라고 하면은 저희 예전 25톤 크레인에 올라가는 보조인치 수입이 이제 4톤이었고요 와이어 파이수만 14파입니다. 14파이. 지금 이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메인인치를 안 쓰려는 계획이에요. 안 쓰고 보조인치 가지고도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하다 라는 평가가 이제 지배적이고요. 보조인치 성능뿐만 아니라 또 무거운 거 들 때는 이제 보조인치에 보면 이제 2연 쉬브 활차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작동하면 무거운 것까지 다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너무 오버 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써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저희 메인인치를 쓰게 되면은 가장 짜증나는 게 뭡니까? 이 속도잖아요. 속도 느려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속도가 느려서 이제 보조인치로 웬만한 작업을 다 하는 건데 아예 그냥 이거를 떼버리는 겁니다. 떼버리고 보조인치만 그냥 쓰게 되니까 너무 빠르고 편하다 라는 평가가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2년 전에도 257에 대해서 제가 예견을 했지만 앞으로 영업용 고객들은 이 모델이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5톤 차 대비 뭐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만 더 주면은 이 장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력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2516, 2517에 대한 장비가 앞으로 좀 대세가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문의도 가장 많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탈로그를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제 제원표, 우리가 실제로 이 제원표를 제가 봤을 때 잘 보실 줄 아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현장에서 감으로 이 정도면 이 정도 들어, 이건 좋아, 저게 나빠, 이 정도만 아시지 이 제원표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제원표, 그리고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인증상에 나와 있는 제원표 가지고 또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516, 2517 관심이 많으니까 이 모델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대 인양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4톤을 들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설계할 때 그 기준이 뭐 어떤 분들은 2m에 여기 돼 있죠. 2m에 12톤, 3m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18m까지 가면 900. 이렇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별로 이제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톤수를 뭐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뭐라고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의 기준이 되는 능력을 톤메타로 따지거든요. 1m에 24톤. 실제로 24톤을 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모르시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24톤을 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설계상 능력이 이제 24톤메타다 라고 이제 요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능력을 판단할 때는 뭐 이걸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 고객들이 보기에 가장 편한 거는 요거죠. 요거 2m에 12톤 이 인양하중 거리표에 나와 있는 전격 하중 거리표에 나와 있는 최대 능력을 보시고 이거는 12톤 크레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게 통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설계상 능력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최대 작업 높이입니다. 작업 높이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을 올렸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이제 높이가 되겠고요. 최대 작업 반경 같은 경우에는 수평거리입니다. 수평거리. 수평으로 붐을 쫙 뻗었을 때 25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26m로 쫙 뻗을 수 있고 2517 같은 경우에는 23.5m를 뻗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니 6단 붐인데 더 작업 반경이 길고 7단 붐인데 더 작업 반경이 짧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지금 그 고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전 모델 2507을 개발할 때 23.5m로 개발한 이유가 파비스 밸류 6/4가 차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짧은데 붐이 26m처럼 길어지게 되면 적재한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인증이 안 됩니다. 크레인을 만들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은 차를 원하는 고객들은 23.5m에 7단 붐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원붐이 짧아지니까 짧은 차에도 올려서
여러가지 그 좁은 골목을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했고, 또 적재함이 긴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6단붐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뭐 당연히 붐이야 길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단붐에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긴 모델인 26m까지 개발할 수 있게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그 컨셉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적재함이 긴 장제물을 실는 고객들은 이제 26m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영업용 좁은 골목을 다니시는 분들은 23.5m인 7단붐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붐 단수는 6단, 7단. 그리고 텔레붐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가 이제 뭐 보면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 메타 퍼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19.8m를 붐을 뻗는데 26초가 걸린다, 이 말입니다. 19.8m가 인출이 되는데 26초가 걸린다. 그럼 반대로 19.8m를 뽑는데 20초가 걸린다 이러면 인출 속도가 더 빠르겠죠. 반대로 19.8m를 뻗는데 30초가 걸린다 이러면 인출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이 결국에 속도는 이제 빠른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설계 데이터인데, 이제 이런 거를 비교하시면서 뭐 아니면 이제 5톤 차나 작은 장비들 비교하시면서 217보다 빠르네, 뭐 느리네, 뭐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붐 작동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붐 작동 각도도 마이너스 15도면 한 요정도, 이게 수평이면은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붐이니까 마이너스 15도에서 80도까지 쫙 하고 올라가는데 23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간이 조금 걸리면 조금 걸릴수록 붐 작동 각도 속도는 빠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붐의 그 속도는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야가 준 거리, 이거는 뭐 직관적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들 수 있는 능력이 2m에서 12톤 들 수 있고, 6.1m에서 5톤 700을 들 수 있고, 제일 끝단붐인 26m, 수평으로 26m 거리에서는 500km 밖에 못 드는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조금 이제 그 혼선이 생긴 게, 전복 방지 장치가 생기면서 혼선이 생겼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과부하 방지만 있을 때는 뭐 전방 작업 외에는 옆으로 돌리든 뒤로 작업을 하든 일정하게 이 작업을 할 수 있게 표시가 됐는데, 지금 그 AML 컴퓨터 모니터 상에는 전복 방지가 되면서 이 각도에 따라서 내가 옆방향이냐 측방향이냐 뒤방향이냐 전방이냐에 따라서 제원이 확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최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건이 뭐 아웃트리거를 들폈다든가 아웃트리거를 다 폈어도 방향이 측방이라든가 이러면은 이거보다 제원이 많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상의 규정이기 때문에, 전복 방지 장치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표에서 본 것보다 제원이 많이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전복 방지 안전장치 때문에 제원이 많이 죽어서 표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사양은 뭐 서브윈치 아까 말씀드렸죠, 4톤짜리가 적용이 되고, 보조부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틸팅 20도 40도 꺾이는 보조부품이 적용이 됐고요. DY 캐빈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전동 캐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안전장치, 뭐 과부하, 광과, 경보, 후쿠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안전장치로서 달려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잘 작동을 해야 나중에 이제 크레인 그 안전검사 갔을 때 문제없이 이제 2년마다 검사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안전장치를 이제 뭐 해제한다거나 뭐 파손한다거나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탈로그를 만들 때 원래 그 제원표를 보여드리자면, 원래 인증상 제원표를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전체적인 거를 다 보여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516 이제 인증상 제원표입니다. 원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카탈로그에 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고객들이 이거를 다 표시해 놓으면은 더 이해도 못하고, 깔끔하게 정말 필요한 정보만 딱 모아둬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참
이번에 카탈로그를 제작할 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재원표를 보시면은 뭐 아까 얘기한 최대 인양 능력, 작업 반경 높이 뿐만 아니라 펌프 유량, 전격 압력, 탱크 용량,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와이어로프의 파이소 14파이에 뭐 90m다, 그리고 붐 형식, 뭐 6각이냐 8각이냐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시려고 하면은 크레인은 설계를 하셔야 되고,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담당 딜러나 아니면은 저 같은 영업 소장들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고, 또 이게 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잘 알면 내 장비에 대한 재원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관리인 측면에서 내 장비를 잘 알아가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재원과 이런 표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차 이제 장비를 사용하시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DY 스틱크레인 카탈로그 설명을 마쳤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자기가 관심 있는 장비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5톤 차를 갖고 있으면은 뭐 둘둘칠 D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긴 설명이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또 내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설계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사용하냐, 관리는 어떻게 하냐, 1년차, 2년차, 3년차 다르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다릅니다. 이제 그 장비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깊어지는 거겠죠. 언제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니까 전화나 문자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안전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